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질문이다 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고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는다. 최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라. 그것을 통해 얻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역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보탰다.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도 최고의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인류 진보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다. 훌륭한 질문은 분명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탐험가나 발명가들도 모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질문들로 자신의 탐구를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가설이라는 형태로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네 유치원부터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된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때로는 질문이 답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작가 낸시 월러드의 말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질문의 힘을 경험했다. 당시 어떤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시를 아끼고 늘 지니고 다닌다. 여기서 잠깐 그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임금 제시 리텐하우스 1페니를 두고 삶과 흥정을 벌였다. 삶은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았다. 얼마 없는 돈을 세어보며 매일 저녁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다. 삶은 그저 고용주일 뿐이라 우리가 요청한 것만 줄 뿐이다. 하지만 일단 받을 돈을 정해놓고 나면 힘들어도 할 일을 해내야 한다. 나는 보잘것없는 임시직일 뿐이었다. 알게 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마지막 두 구절을 되풀이해서 읽을 가치가 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삶은 곧 질문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이 곧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 순간이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진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대부분 로드맵 같은 것들이 없어서 올바른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명확한 시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여정을 직접 계획하고 지도를 만들고 우리만의 나침반을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해답을 찾으려면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특별한 해답으로 인도해 줄 특별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살아갈 남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곧 해답이다. 초점 탐색 질문이야말로 바로 그것을 위한 특별한 접근법이다. 누구 하나 내게 지시를 내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이 질문은 남다른 성과로 이어질 특별한 해답을 찾는 간단한 공식이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초점 탐색 질문은 너무나 간단해서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의 강력함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 질문 말고도 작은 초점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할지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을 위한 지도인 동시에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나침반이기도 하다. 위대한 성과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성과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서 나올 뿐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일, 즉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므로써 선택과 행동에서 모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최고의 의사결정을 말이다. 실행 가능한 것 따위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길게 늘어선 도미노 줄에서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첫 번째 도미노로 당신을 이끄는 것이다. 최고의 날, 달, 해 혹은 커리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초점 탐색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묻고 또 물어라.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후에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다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일을 끝내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올바른 과업을 먼저 완수하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기술, 올바른 인간관계를 먼저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신의 행동은 초점 탐색 질문에 힘을 받아 이전에 완성된 일 위에 또 다른 완성된 일을 쌓는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을 겪게 된다. 즉,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도미노가 세워지는 것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다음의 세 파트로 나뉜다. 첫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두 번째, 그 일을 함으로써. 세 번째,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든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각각의 파트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파트 1. 당신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일. 파트 1에는 초점을 맞춘 행동에 불을 지핀다. 이 물음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를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은 당신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둘이나 그 이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만을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은 당신에게 가능한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하는 명령문과 같다. 사람들은 종종 이 부분을 해야 하는 이나 할 생각이 있는 등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할 생각은 있지만 절대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물은 언제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나온다. 파트 2. 그 일을 함으로써. 파트 2에서는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 기준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것을 함으로써는 이 단어 하나의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트 3.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드는 궁극의 지렛대와 같다. 단 하나의 일을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노력을 덜 들이고 할 수 있거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올바른 일을 해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경주마처럼 옆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리고 인생에서 복잡한 다른 것들을 싹 정리하라.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일들을 피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 초점 탐색 질문은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서 그것을 넘어뜨릴 때까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일단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면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도미노나 혹은 이미 쓰러져 있는 긴 도미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질문이라는 구절인데요. 더 원싱이라는 책에서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책인데 좋은 구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질문은 곧 훌륭한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좋은 질문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하되 아주 핵심이 되는 초점 질문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단 하나,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쓸데없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중적인 핀포인트 질문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습과 그 다음에 시도와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이 또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지금 당장 내가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고 질문을 자꾸 던져보신다면 오늘 하루 좀 더,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 마무리, 그 다음에 내년 시작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나 찾아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